다음에 또 이 소금이 우리 몸에 필요한데 쓰이는 그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소금을 드신 분들 또 경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 소금은 우선 뭐 여러분들 우리 영양제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영양제인데요. 그 미네랄도 그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유산균도 있죠. 비타민도 있죠. 이들 중에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나, 살아오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방송이나 또 병원에서는 저염식해라. 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사실상 정말로 그래야 되는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대로 따지고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금을 먹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영양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영양 성분들 중에 뭐 밥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들, 음식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특히 미네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없었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금은 그냥 뭐 가장 값싼 것이다 보니까 이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도 그냥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 나트륨, 즉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있으니까, 맨날 먹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염식해라는 이런 방송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은 소금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따져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소금이 이제 근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염화는 염소를 말을 하는 것이고 나트륨은 이제 나트륨 Na를 말을 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고체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물에 집어넣어서 녹이거나 국에 집어넣어서 녹거나 간장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또 고기를 찍어 먹을 때 소금을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들어가건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NA라고 하는 놈이 전자 한 개를 CL이라고 하는 쪽으로, 염화의 염소 쪽으로 전자를 하나를 공급을 해주면서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얘가 녹아서 돌아다닌다. 즉 용해되어져서 돌아다닌다. 이온화되어져서 돌아다닌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온화, 용해, 해리, 녹는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아가지고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체액 속에도 돌아다닙니다. 체액이요. 우리 몸속에 물이 차지하는 곳. 거기에도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쓰이게, 전기를 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물에 전기가 통하느냐? 여러분, 순수한 물에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은 전기가 통해야 되는 몸인데 소금이 부족해지면 전기가 통하는 양이 충분하게 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 양을 0.9% 정도로 이렇게 조절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왜 0.9%로 조절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더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혈액 중 소금 농도가 0.9%가 아니라 0.5%가 되면 안 되는가, 네, 1.9%가 되면 안 되는가, 5%가 되면 안 되는가, 라는 건데, 왜 0.9%로, 예, 어디서 조절하고 있느냐. 조절은 이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에서, 예, 하고는 있는데 왜 0.9로 하느냐라는 게 참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0.9%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0.9%일 때 적정한 정도의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에 쓰인다라는 거죠. 염화 나트륨이.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제 많은 미네랄이 또 들어있죠. 굳이 꼭 염화나트륨만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칼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기타 다른 이온, 해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은, 즉 용해되어져 있는, 이온화되어져 있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해준다라는 건데,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게끔 해주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가장 많이 전기를 써야 되는 곳이 심장이죠. 심장에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전도 재고 그러잖아요. 전기가 심장에서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뛰기가 일단 어렵겠죠. 우리 펌프를 돌리는 모터를 한번 봅시다.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리잖아요. 전기란 전자가 가지는 힘을 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기가 있어야 모터가 돌아가고 전기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심장에 전기가 뛰어야 심장이 뛸 수 있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거죠. 심장도 이게 펌프다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또는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소금이다라는 건데, 왜 자꾸 소금을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미네랄류 중에서는 칼슘 다음으로, 네, 소금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정도 들어있어야 되느냐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60kg 몸무게라고 보면, 60kg 몸무게면은 그 중에 60%가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가 물. 그러면 66은 36kg가 물인 거예요. 36kg 안에 0.9%가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36kg 곱하기 0.09 이렇게 되니까 3.24kg. 네, 3.24kg. 0.9%니까는 0.9% 나누기, 그렇죠. 36의 0.9%가 소금인 거니까요. 예, 다시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36kg에
0.009. 네. 324g이네요. 324g. 0.9%. 네, 이 정도의 양이 이제 우리 몸속에 324g 계산 맞죠? 10%면 3.6이고 1%면 0.36이고 네, 그래서 324g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몸 전체에 이제 소금이 들어있는 양이 그만큼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양보다 이제 적게 들어있게 되면 전기 통하는 양이 감소되어진다. 전기가 통하기가 어렵다.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은 각종, 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이 어떤 거냐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에너지 생산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었던 포도당, 밥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대사를 시켜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 대사가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에너지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들라고 열이 들라니까는 몸이 추워지니까는 각종 병이 생기게 되고 각종 병 안에는 이제 고혈압, 당뇨, 암, 소화, 두통 모든 게 다 해결이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병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왜 그러냐면은 자율신경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전기가 결국은 신경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에 의해서 되는 병들이 일어나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체온이죠. 체온 조절. 네.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수면도 그거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죠. 소화, 흡수도 자율신경하고 관련이 있죠. 혈압, 혈당, 면역은 암이랑 관련이 되어져 있죠. 암은 면역질환이죠. 네. 면역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게 암이란 말이죠. 네, 이렇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발한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진다. 자율신경의 근본이 전기가 잘 통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안 되면 체온 유지가 안 되고 면역세포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백혈구가 하는 식균작용 이런 것들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네, 백혈구가 충분하지 않고 백혈구 숫자가 점점 줄고 그래서 재보면 백혈구가 3,000개 이 정도로 떨어져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암이 또 진단이 되어져 나오고 내 몸에 있는 노폐물 대사시키는 것도 어렵고 하여튼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를 아무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두 군데가 발생하는데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혈액 내입니다. 혈액 내에 0.9% 유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어디냐면 혈관 바깥쪽. 거기는 이제 체액이 있는 물이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림프가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체크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하고 있는 체크는 대부분이 혈액 내에 체크하고 소변의 체크는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루틴한 그런 분석은 아니다라는 거죠. 혈액은 뭐 체크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래서 혈액 내는 또 우리 그 소변을 통해서 이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간 미네랄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혈액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액 내는 어느 정도 염 농도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체액 쪽은 염분 농도가 얼마나 있는지 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못 잴까요? 체액의 염분 농도를 왜 못 잴까요? 혈액은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피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체액을 뽑아내기가 어렵죠. 네, 그렇게 하려면 뭐 쉽게 빼기가 어렵죠. 뭐 골수에다 갖다 꽂든지 어딘가 꽂아야 되는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검사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변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변은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물을 많이 먹었냐, 소금을 많이 먹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염 농도가 완전히 뭐 왔다 갔다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멘트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소변의 염 농도는 재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하다 보니 염 농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 나는 소금을 잘 먹고 있는가? 나는 소금이 적정량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각종 딴 것만 뒤지고 다른 것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병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생활 습관 질환 형태로 다 돌려버리고 또 신경계다,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문제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저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분이 충분한가, 두 번째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는가, 세 번째 소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이 세 개가 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분 없으면 죽어요. 수분 없으면 떨어지면 죽어요. 산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죽어요. 염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아미노산 좀 적다고 죽지 않아요. 탄수화물 좀 적다고, 포도당 적다고 죽지 않아요. 비타민 적다고 죽지 않아요. 지방 적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산소, 물, 미네랄, 즉 소금,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것인데 당연히 그냥 자연으로부터 막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다 뭐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보면 물을 굉장히 안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물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인데요. 산소 여러분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아무도 체크를 안 해줘요.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산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단을 좀 예를 들어서 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합시다.
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층까지 올라가는데 막 정말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막 뛰고요. 숨소리가 막 아주 세게 나고요. 그럼 두 사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한 사람은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잘 되어지고 있고 한 사람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는 심장이 열심히 뛰는 거고 이거거든요. 그 숨소리가 세게 나고 예, 정상적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힘든 분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병원에 가가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거 갖고 재봐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예. 결국 뭐냐면은 나 스스로 내 몸을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숨을 너무 많이 헐떡거린다. 나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은 다 산소 부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 부족한 걸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산소가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네랄인데 대표적인 미네랄이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소금에 대해서 중요하니까는 이제 앞으로는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거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이제 학교 때 선배님이자 뭐 아는 아주 친한 형님인데, 형수님이 병원에 갔어요. 왜 갔냐면 허리가 아파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병원에 병실을 좀 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왜 병실이 꽉 차 있으니까 빨리 좀 잡아달라 이거죠.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뭐 원무과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형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입원했다가 그 다음날 퇴원했대요. 들어갈 때는 아빠 죽는다고 그랬는데 뭘 했습니까? 그랬어요. 몰라,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링거 한 2대 맞고 나왔대요. 제가 거기 허리 아프다 그러길래 빨리 소금물 많이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냥 링거 맞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 통증이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우선은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소금을 빨리 먹는 겁니다. 통증이 있으신 분들 소금부터 빨리 드세요. 소금. 네. 그렇게 해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안 되면 그 통증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내가 경험한 걸로 이렇게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보통 이렇게 0.9에서 한 1.2% 정도 나와요. 건강한 사람은. 저는 뭐 0.9%에서 1.8%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조금 요즘은 더 소금을 신경 써서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먹고 있고요. 한우분들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0.4에서 0.8% 정도 나온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음식물의 염도를 측정하는 염도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냥 측정해보면 요즘 뭐 값싼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재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이런 걸로 재는 건데 거의 순수하게 염도를 측정을 하는 그런 기계예요. 다른 잔물질들이 들어있으면 그런 거는 체크가 안 되고 염도가 체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쭉 한번 보니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염도가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일 낮은 사람이 이 0.1% 나오는 분이 있었고요.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0.6% 정도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양실조인 사람을 놓고 그걸 고치려고 한다? 병을 고치지도록 한다? 말 돼요? 네.
환자분이 알아서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병들이 다 내 몸은 내가 고친다예요. 내 몸은 내 몸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한다. 내 몸은 내 몸이 스스로 낫게 한다. 그게 자연 치유거든요. 그렇게 고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공기, 소금이라는 거죠. 물, 공기, 소금.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혈압이 왜 올라가느냐라는 건데 그건 뒤에서 또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당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포도당 소모가 안 됩니다. 염도가 딸리면. 왜? 산소가 빨리빨리 끌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산소를 공기 중에서 끌어다가 적혈구에 붙여가지고 적혈구가 운반해서 그 다음에 혈관 바깥으로 산소를 보내야 되는데 그 혈관 바깥쪽에 염분 농도가 부족하면 산소를 갖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포도당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좋다, 기운이 없다, 나는 도저히 힘을 못 쓰겠다, 소금부터 드십시오.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이 나는 너무 차갑다, 손발이 차갑다부터 등등 해서 소금부터 일단 먹어보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다음 단계, 그 다음 또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1.2% 정도까지 나오고요. 암 환자는 0.2에서 0.6% 정도 나오고요. 일반적인 그 환우들은 0.4에서 0.8%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혈압하고 소금하고의 관계인데요. 일단은 그냥 근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다, 소금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올라가느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용해되어져 들어가는 것이 적다, 약하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니까는 심장 보고 빨리 뛰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모세혈관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금이 부족하면 일단 소화가 약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흡수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들도 흡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자꾸 염증 반응으로 막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미는데, 산소가 부족한데, 심장은 또 세게 미는데, 모세혈관은 막혀 있으니까는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압하고 소금은 아주 밀접하다. 소금이 있어야 혈압이 조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소금이 부족해서 혈압이 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옛날 1950년대에 나온 이상한 논문 한 개, 소금과 혈압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논문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상한 논문 하나 때문에 이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볼 생각도 없고 그냥 전 세계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염식이다 이렇게 다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소금이 부족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들 많이 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자, 하루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라는 건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라면 국물 있잖아요. 라면 국물. 라면 한 그릇이 보통 라면 하나 끓일 때 물 500ml에 라면 하나 넣어서 끓여서 먹거든요. 근데 물 500ml에 2.5g 들어가면 0.5% 정도 되는데 라면 한 개에
한 3.5g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0.7, 8%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라면 하나 끓일 때 500ml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국물로 소금은 예를 들어서 3.3g씩 들어가 있다고 봅시다. 3g 들어가 있으면 그걸 3대를 먹게 되면 9g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은 1.5L가 들어갔고 소금은 9g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기타 반찬을 통해서 또 한 1, 2g 정도 더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10g 이상은 먹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소금은 한 10g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요. 국물의 양은 라면 국물 그릇으로 3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국물 총량이 라면 그릇 3그릇 분을 매일매일 드시고 계시나요? 안 드시고 계시죠? 특히 정규적인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냥 대충 음식 때우고 지나가시는 분들, 네, 가정주부 분들, 그렇게 드시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소금 10g을 먹고 있을까요?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소금 양은 보통 10g에서 15g 정도로 보면 됩니다. 체중 60kg 기준으로. 네. 그리고 소변으로 소변 하루에 1.5L에서 2L 정도 소변 나간다고 볼 때, 예, 빠져나가는 소금 양이 또 9g 정도 나갑니다. 그 매일 9g 나가는 데다가 먹고 있는 양 계산해 보시면, 예, 라면 국물 그릇으로 3그릇을 드시고 계시냐 이거죠. 그 정도로 짜게 해가지고 안 먹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는 많고 들어오는 거는 소금 별로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염식을 하고 계시는 거지 고염식이나 적절한 염도를 맞추어서 먹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변으로 9g 나간다고 그랬어요. 먹어야 되는 양이 10g 이상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물 보통 한 그릇 아마 드실까 말까 그럴 거예요. 저는 2그릇 정도를 먹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안 해요. 점심 때는 국 한 그릇 정도를 충분히 먹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어요. 저녁도 그렇게 해서 먹어요. 국 한 그릇 정도는 먹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로도 소금을 이제 막, 열심히 먹으려고 그러고, 또 식당에 가서 소금이 있으면 일부러 더 먹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 게 0.9%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 하루에 한 끼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에 2끼 드시더라도 국물 안 드시는 분들, 다 소금 부족합니다. 젓갈을 먹는다,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다른 거 짜게 먹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장아찌를 먹는다.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별로 안 됩니다. 밥 한 공기 먹을 때 젓갈로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젓갈은 가끔 먹잖아요. 그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거의 무시해도 되는 양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물 속에 들어있는 약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음식들 전부 다 소금 집어넣어갖고 드시든가.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소금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통화해본 사람들 다 부족했고 염도계를 사다가 찍어보고 다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한 분은 0.1%, 0.2% 나오는데 올라가지를 않는데요.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염도계를 전부 한 개씩 사가지고 아침 첫 소변에 염도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찍어서 0.7%, 0.6% 이러고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빨리 소금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몸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표 하나 보여드렸죠. 적은 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강한 사람 0.9%, 환우들 병이 걸려있는 사람 0.4에서 0.8%, 암 환자 0.2%에서 0.6%. 네, 암 환자는 보통 0.2, 0.3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암이 이제 좀 나았다, 치료를 거의 다 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빨리 체크들, 염도 체크를 하시고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몸이 되어지도록 당연한 영양 성분인 소금을 열심히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 링거를 놔줍니다. 링거. 네. 염분이 들어있는 0.9% 소금물도 놔줍니다. 네. 수분도 들어갑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있다가 허리 아팠는데 누워있다가 그냥 링거 맞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0.9%가 맞아야 혈관벽에서 혈관벽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산소가 세포로 잘 지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서 혈관 바깥 체액이 있는 곳에 세포가 살고 있는데 이 세포가 대사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요. 이 전기가 왔다 갔다가 하려면 나트륨이 필요하고요. 칼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칼륨, 나트륨 펌프도 있고요. 또 소화를 잘 되게 하려면 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도 나트륨, 칼륨인가요? 거기는? 칼륨, 네. 칼륨하고 프로톤 펌프죠. 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트륨하고 염소가 필요하다. 염소가 위산을 만드는 데 쓰인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이 소금을 지금 적게 먹고 있기 때문에 또 소화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열심히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